안녕하세요. 명호컨에 올라 도덕경을 읽다의 저자 가현정입니다. 지난 시간 2장까지 읽어보았는데요. 어떤가요? 도덕경 어렵나요? 아니면 읽어볼 만한가요? 제 생각에는 도덕경이 인생의 교과서와 같은 그런 귀중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졌던 어떤 은둔의 철학서나 또 정치 지도자, 왕에 대한 조언만을 나타낸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평범한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인생의 지침을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비법서와 같은 그런 소중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책을 쓰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읽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듣는 분들도 많은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3장을 읽을 건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명호컨에 올라 도덕경을 읽는 제 모습, 이제 친숙한 느낌인가요? 명호컨의 현재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가요? 굉장히 아름답죠? 베론꽃이 만발한 명호컨 얼림을 보면 마치 시크릿 가든처럼 신비로운 정원의 느낌이기도 하고요. 또 무릉도원과 같은 느낌도 있어요. 지금 베론꽃을 설명하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베론꽃은 백일홍하고 달라요. 그래서 베롱나무라는 그런 표준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베롱나무라는 단어가 너무 생소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저도 베롱나무를 많이 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 베롱나무라는 그 표현이 사투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식물학적인 표준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일홍 꽃은 꽃잎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풀이에요. 풀꽃 같은 것이고요. 지금 제가 있는 명호컨 얼림에 있는 배롱꽃은요. 배롱나무에서 피어난 꽃이기 때문에 배롱꽃이라고 해요. 이 꽃도 백일홍처럼 100일 동안 피고 진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 풀꽃인 백일홍과 헷갈리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점. 백일홍은 풀꽃이고 또 배롱꽃은 배롱나무의 꽃이기 때문에 풀과 나무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배롱나무가 뭐야?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하는 분들께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우리 남편 오병철님께서 그려주신 그림이에요. 앞에서 본 백일홍 가득한 명호컨 얼림 사진도 아름답지만 저는 우리 남편이 그려준 이 그림이 더 정감이 가고 무언가 좀 제 마음에 더 좋은 느낌을 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또 도덕경을 읽을 때 상상하는 공간으로서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실 배롱꽃은 잎사귀 하나하나 굉장히 조그맣고 귀엽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색칠을 함으로써 좀 신비로운 느낌이 있다고 할까요? 약간 복숭아꽃 같은 무릉도원의 느낌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명호컨 얼림을 꿈과 소원을 이루는 글꽃밭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제가 블로그에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요. 명호컨 얼림을 꿈과 소원을 이루는 글꽃밭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조선시대에 이제 왕이 되고 싶었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알고 계시죠? 왕조 문화이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세자, 왕족의 그 신분이어야 하고 세자의 신분인 사람만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그런 조선 왕조에서 왕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반역죄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들키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형을 당하는 거죠. 그런 엄중한 시대에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너무나 힘들게 그 자신의 꿈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전국 각지에 있는 실력자 선비들을 규합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조선의 16대 왕이시거든요. 조선의 16대 왕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분이 우리 집 명옥헌 원림에 다녀가신 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저희 오희도 선생님을 찾아오셨거든요. 명옥헌 원림을 조성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오희도 선생님께 찾아와서 뜻을 같이 하자고 하셨겠죠. 그랬는데 오희도 선생님은 연로하신 홀어머니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셨고 총 3번 거절을 해서 삼고초려처럼 그 명옥헌 현판에 보면 그 안쪽에 삼고라고 오희도 선생님께서 쓰신 걸로 된 그런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3번이나 거절을 하셨다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16대 왕이 되시고 저희 오희도 선생님께서도 이제 벼슬에 오르게 되시는데요. 어쨌든 왕이 되고자 했던 그 꿈을 이루었다는 거 굉장히 대단하죠. 그래서 저도 이곳에 온 뒤로 명옥헌 원림에서 도덕경을 읽기 시작한 뒤로 굉장히 꿈을 많이 꾸었거든요. 제가 이루고자 하는 많은 꿈과 소망을 모두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명옥헌 원림에 꼭 오시면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옥헌 원림 자랑은 이만하고 이제 도덕경을 읽어볼까요? 파트 1 도경에 해당되는 부분을 계속해서 읽고 있고요. 3장 부분인데요. 오늘 3장의 제목을 다스리는 자의 마땅한 도라고 제가 이름을 또 붙여봤어요. 다스리는 자 하면 임금님, 또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사실 대통령은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주권을 이양한 그런 우리 권리를 대변하는 일꾼에 해당되지만요. 한번 다스리는 자의 마땅한 도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불상현, 삼인불쟁, 불기난득지화, 삼인불위도, 어진이를 떠받들지 말라. 백성들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할 수 있다. 귀중하다는 것을 귀히 여기지 말라. 백성들로 하여금 도둑질하지 않게 할 것이다. 불현가욕, 삼인신분란, 시성인지치, 허기심, 하고자 함이 가능함을 드러내지 말라.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의 다스림은 백성들의 마음은 비우고 실기복, 약기지, 강기골, 그들의 배는 채우고 백성들의 뜻은 약하게 하고 그들의 뼈는 튼튼하게 한다. 상사민무지무욕, 사부지자 불감위야, 위무의 증무불치, 늘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무욕하게 하라. 영리하다는 자들 감히 꾸미지 못하게 하여 꾸밈 없이 꾸미면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다. 지금까지 3장의 본문, 원문 전체를 읽어보았는데요. 어떤가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으세요? 도덕경은 은둔의 철학서가 아니라 정치 지도서로서의 도덕경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정치하면 어떤 느낌인가요? 세속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굉장히 현실에 밀접한 것이 정치이고 또 우리가 도교라고 생각하고 무의자연, 이런 철학, 이런 걸 생각하면 뭔가 자연 속에 은둔하는 그런 철학서가 아닐까라고 도덕경을 오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 3장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아주 강력한 정치, 그 지침서 같은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다스리는 자가 마땅히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나오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은둔의 철학서가 아니라 정치 지도서로서의 아주 실질적인 지침을 주는 도덕경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우리에게는 술술 풀리는 인생살이, 인생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명호컨 올림이라는 공간, 꿈과 소원을 이루게 해주는 그 공간에서 이렇게 인생살이가 술술 풀리게 해주는 인생교과서 도덕경을 읽은 지 7년이 되었거든요. 제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서울에서 담양으로 귀농을 한 제가 7년 동안 제가 꾸었던 많은 꿈들을 이루었거든요. 작가로서의 꿈, 그리고 또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또 농부가 되는 그런 꿈도 이루었고, 또 어렸을 때부터 책을 너무 좋아해서 책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직업, 뭐가 있죠? 서점 주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어른이 되면 서점 주인이 될 거야 라고 중학생 때부터 꿈을 꾸었죠. 초등학생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입사해서 회사원 생활을 하다가 또 이제 연구원으로 연구소를 차려서 운영하다가 지금은 농부가 되고 작가가 되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서점 주인이 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살고 있는 그런 담양의 읍내에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가연정 북스라는 이런 책방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말 작은 동네 서점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꾸었던 그런 꿈을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정말 인생교과서 도덕경을 명호컨에 앉아서 읽었을 뿐인데 제가 꿈을 다 이루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좋아요. 그러면 또 꿈 넘어 꿈이라고 해서 또 다른 꿈을 꾸게 되겠죠. 그 꿈은 무엇일까요? 도덕경 유튜버가 되는 꿈이죠. 요즘 유튜브가 대세라고 하잖아요. 저는 글을 쓰는 작가지만 사실 저도 유튜브 굉장히 좋아해요. 바쁠 때나 어떤 일을 하면서 또는 산책을 할 때, 걷기 운동을 할 때 유튜브 많이 틀어놓고 주로 책 읽어주는 거나 이런 거 많이 듣거든요. 강의를 듣거나. 그래서 제가 도덕경을 내가 쓴 책을 한번 읽어드리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거거든요. 새롭게 꾸는 꿈은 도덕경을 정말 재밌게 잘 읽어주는 유튜버 가연정이 되는 꿈입니다. 여러분이 그 꿈을 이루어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실 거죠? 미리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읽은 도덕경 3장에 보면 사역동사에 해당되는 사가 많이 나와요. 원래 사역동사의 뜻은 시키다라는 뜻이죠. 누군가에게 뭘 하라고 시킨다는 뜻이지만 도덕경 원문을 읽어보면 조건분의 장치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3인불쟁, 백성들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핵심 내용이 저는 꾸밈이 없이 꾸미다. 위무위라는 표현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됐는데요. 도덕경의 핵심을 말하는 게 무위잖아요. 무위자연. 함이 없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기서 뭐 억지로 애쓰거나 정말 고군분투해서 성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편안하게 했을 뿐인데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비밀이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성공 비법이 무의자연이라는 단어로 딱 알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위무위라는 표현이 있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무의 앞에 위자가 하나 더 붙어 있죠. 꾸밈이 없이 꾸미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늘날에 꾸안꾸 들어보셨어요? 꾸안꾸라는 표현이 있어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정말 예쁘고 세련되다 할 때 꾸안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것처럼 꾸밈이 없이 꾸미다라는 건 뭔가 특별히 애쓰거나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이루는 그런 비결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의 자연, 도덕경의 핵심 키워드인 무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뭐 라고 그렇게 오해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특히 중학생 때 처음 들었을 때 와, 공부하지 않아도 성적이 잘 나오는 건가 봐. 무의자연의 공부법은 막 이렇게 오해를 하곤 했는데요. 무의라는 것은 단순히 뭔가를 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이런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요. 도덕경에서 말하는 무의는 절대 순수, 최고 순수를 뜻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장 벌써 세 번째 81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1장, 2장, 3장까지 읽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진도를 나간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3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와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의라는 키워드가 어떤 내용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좀 와닿는 그런 3장이 되면 제가 잘 읽어드린 거고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3장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초대장을 매회 이제 드릴 거예요. You are invited라고 초대장인데요. 꿈과 소원을 이루는 글꽃밭 명호콘 올림으로 초대합니다. 라는 초대장이에요.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꿈과 소망이 있다면 꼭 명호콘에 오셔서 도덕경도 읽어보시고 저 가연정 작가도 만나보시고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장을 드렸고요. 오늘 3장 함께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4장과 함께 올게요.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